CPSM이라고 하는 구매와 관련된 지식 책에서 소개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환경 또는 유해 물질과 관련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거는, 어, 유해 물질을 발생시킨 생산자가 이렇게 판매를 하지만 그게 끝까지 관리되도록 책임이 있다. 이런 개념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최근에는 요람에서 요람으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 유해 물질이 생성되는 그 단계가 어쩔 수 없다면 그걸 다시 이렇게 수거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뭐, 환경을 떠나서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안 만들면 가장 좋아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유해물질이 생산 안 되는, 발생되지 않는 생산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다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개념에서 이제 유해 물질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 위험들을 이제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책임을 약간 경감시키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늘어나는 그 전체적인 프레임, 그러니까 친환경적 공급사슬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급사슬 내에서는 생산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생산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이 고려되면 좋겠고, 생산을 한 이후에는 또 어떤 활동이 가능하고, 또 그런 요구사항을 만들어내는 외부적인 요인들은 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원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친환경적 구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구매 관련 법과 구매 윤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한국에 이런 내용으로 대표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정거래법이고요. 하나는 하도급법이에요. 공정거래법은 다른 말로 독점규제법 또는 독점금지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과 민주성에 기초하는 경쟁의 원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불리지 않고요. 경쟁법이라고 불러요. 경쟁 제한 방지법. 근데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법이라고 쓰지 않고 공정거래법이라고 쓰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책을 소개시켜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독일 경쟁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밑에 부제로 경쟁 제한 방지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대체로 이쪽 그 서양의 그 개념에서 나온 단어는
우리가 보는 공정거래법 그런 게 아니라 경쟁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도급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원문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도급법 이슈가 많죠, 한국에서.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2022년 5월 16일 날 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5월 16일자 국민일보 사설이고요. 원자재가 반영 못하는 납품가라고 이름이 돼 있고 하도급 원가 연동제가 시급하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도입 부분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중소하도급 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단가에 반영했다고 응답한 업체들도 반영 비율은 10% 미만이 24.7%였고요. 10% 이상은 20.7%, 절반 이상은 12.3%, 전부 반영한 기업도 있긴 있었어요. 6.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사업자들이 합당하게 비용 분담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이에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이게 한국만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공급사가 구매를 하는 고객사한테 내가 받은 원자재가가 높아지는 영향을 다 반영할 수 있냐, 또는 실제로 반영하고 있냐라고 보면 이게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외도 똑같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하지만 그 공급사가 얘를 이제 다 감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경쟁 환경의 구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한 팀과 다른 서플라이 체인 한 팀의 경쟁이라면 우리가 모든 걸 흡수하는 거는 우리의 그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형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하도급 부분은 한번 살펴볼게요. 책을 한번 보면 일단 화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도급법에서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아요.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구매 부서를 대상으로 하도급법과 관련된 설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는 뭐 기업 내에서 구매 지식을 평가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그 평가 내용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책의 265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주고받고 그 서면을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한 거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품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보복 조치 금지, 그다음에 관세 환급금 지급, 뭐 기술 탈취 금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어, 구매의 사회적 책임 분류 및 유형에서 건전한 재무 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체로 그 공급 관리 또는 구매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서양에서예요. 서양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베이는 옥슬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의 그 재무를 가지고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규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베이는 옥슬리법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401A 항에서는 장부 외 거래 의무의 명시 요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404항에서는 실행 가능한 내부 통제의 수립 및 유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고요. 409항은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사건들의 적기 보고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구매 업무를 하고 약간 익숙해졌고, 구매의 그 업무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이라고 하는 과정을 듣고 계시는데,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루는 모듈 5와 다음번에 다룰 모듈 6는 그 정도 경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약간은 먼 나라 얘기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건전한 재무 관리.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해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아, 건전한 재무 관리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서양에서는 어떤 내용을 구매 공급 관리자가 이해해야 하는지 또는 그런 요구가 있는지를 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공급 관리와 관련돼서 어떤 자격 체계 중에 가장 널리,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고 있는 게 CPSM입니다. 그 CPSM의 시험을 치다 보면 모듈이 3개 있어요. 모듈 1, 2, 3. 그 모듈 1, 2, 3 안에 모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사베인 앤 옥슬리 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구매 공급 관리자한테 기업의 건전한 재무 관리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있고요. 구매 담당자 또는 공급관리 담당자가 보다 실무적으로 접하게 되는 게 MSDS라고 부르는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한테 크게 닿아 있진 않아요. 근데